오늘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서 바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얼마 전에 이 자동차 공유업체 쏘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아서 큰 논란이 됐는데 뭐 공식 사과는 네. 냈습니다. 쏘카 측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국민청원을 올렸네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리셨는데요. 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청원인이 자신의 딸이 납치된 상황을 인지를 하고 또 납치된 상황에서 소카를 이용한 것도 인지를 하고 그 음, 소카의 번호까지 도 인지된 상태에서 사실 그 정도 정보를 알았으면은 당연히 이제 바로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음, 방지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카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해가지고 관련된 정보를 수사기관에조차 이제 제공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결국은 늦어졌고요. 또 나중에는 영장을 가져오라 그래서 영장까지 가져갔는데 음. 담당자가 휴무라는 이유로 정보를 주지 않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던 그런 매우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이 정황상 딸이 아주 위협한 상황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증거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정보를 정해주지 않았을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소카 네. 측에서 막을 수 있었는데 못 막았다고 주장하는 내용 어떤 부분일까요? 네, 일단 소카 쪽에서는 그 이제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6일, 지난 6일 낮 시간이었는데요. 네.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제 집을 나왔고 이제 부모가 찾기 시작했고 음, 근데 집 주변 CCTV에서 차량을 타고 가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 그 차가 소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카 측의 정보를 확인하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음, 어머니가 보통 먼저 이제 소카 측에 연락도 했고 경찰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네. 법원에서 발부할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협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영장을 받아와서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다음은 또 일요일이었는데 담당자가 휴무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월요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정보를 받게 됐고 그 네. 사이에 이제 학생에 대한 성폭행 범죄까지 다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소카 측에서 적시에 제대로 협조를 했다라면은 이 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카 쪽에서 협조를 해줬더라면 막을 수 있었는데 협조를 네, 해주지 않아서 못 막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 변호사님께서는 또 여러 사건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 변호사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상황에는 제공해 주는 것이 소카 측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뭐 영장까지 받아서야 겨우 주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상식과 법리 모든 면에서 이제 네. 당장 그 바로 정보를 제공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물론 음. 이제 그 역으로 그냥 민간인이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정보를 제공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협조가 네.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사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음. 저도 이제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목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영장이 있어야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영장이 있어야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는 모든 경우에도 특별한 이제 법적인 권리가 없는 이상은 음. 똑같은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수사기관의 음. 수사 업무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들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 초등학생 아이가 성인에게 납치된 상황이다. 그렇죠. 이게 불가피한 경우인지 아닌지는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영장을 얘기하고 담당자 휴무를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음. 법리적이나 상식적이나 어떤 면에서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소카 측에서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김 네, 변호사님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게 적어도 소카 정도의 회사면 담당자가 네. 이 정도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아이가 납치된 상황에서 협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법도 한데 왜 못했던 걸까요?
저희도 그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저희에 대해서 이제 박지혁 소카 대표가 공식으로 사과를 했지만은 네. 사과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서 소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를 했어야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두 가지 점이 이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소카가 가지고 있는 내부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만약에 내부 매뉴얼이 미완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부적절하다면은 의사결정 구조를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중대한 사안이라면은 최소한 임원급이나 아니면 대표까지도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를 받고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사안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기업 네. 내부 의사결정 특성사고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담당자 휴무라는 이유로 영장까지 나왔는데도 거절했다는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전혀 답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협조가 또 수사가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네, 여전히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또 이번에 문제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소카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법정 교육을 매년 받습니다. 모든 직원들이요, 회사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희가 느끼기에는 과잉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보다 더 우선되는 법익이 많이 있는데 모든 것을 이제 과도하게 개인정보 보호에만 맞추다 보니까 가령 이제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어느 정도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애매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더 내용을 구체화하고 특히나 이제 어떤 생명과 신체, 안전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에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명시적으로 개인정보보다 우선되는 법익이 있다라는 것들을 개정하거나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도 반드시 보호돼야 되겠죠. 하지만 생명 보호가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해보게 됩니다. 김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